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. 자, 오늘도 에코인드림 함께 볼 건데, 제가 에코인드림을 꾸준히 좀 설명을 드리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 에코인드림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전부터 2024년도 폭풍 성장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애정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일단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이후에 증시 회복과 함께 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대낙폭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이 바닥이다. 바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도 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밀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수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주가 부근에서의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는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차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좀 지켜줘야 하는 자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. 물론 반대로도 이 돌파를 해줘야 되는 자리들도 존재를 하겠죠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죠. 이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제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에코인드림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인드림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에코인드림 보면은 특별한 이슈가 사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뭐 전구체 사업이 순항 중이다. 이 새만금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대규모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.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가격 조정은 오히려 이 매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해당 가격대 위쪽으로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, 그리고 전저점과 이제 저점 부분과 이어봤을 때의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, 좀 큰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좀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. 이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보통 어떠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,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 상단까지의 상승과 그리고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구간에서 이 주가 자체가 이 삼각형 자체가 이 수렴되는 구간들, 이격도가 좁혀지는 시점에서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성을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량을 동반한 뭐 상승이라던가 이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방향성은 결정이 되겠지만,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수렴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그려주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윗꼬리를 다는 캔들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또 매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패턴과 그러한 돈들의 흐름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 매집 패턴이 좀 발생을 하는지는 앞으로 제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렴하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뭐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가격 라인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지워보고,
자, 보시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 가격대 라인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회복세가 보이면서 여기는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인 구간이고, 회복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이렇게 이쪽 구간에서 또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일단 패턴을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매집봉 아니면은 장대양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. 어떠한 이슈로,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지,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지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올 이런 상승 의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대 부근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회복세가 더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 상단까지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해당 가격대가 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이 과매도까지는 진입은 하진 않았어요. 사실 이 엔벨로프 선에는 좀 맞닿으면서 엔벨로프를 딛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, RSI 같은 경우는 사실 과매도 구간으로 좀 진입하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슈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거는 우리가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잖아요. 뭐 기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, 그거를 이제 예측해서 주식을 본다는 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, 그런 이슈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유의미한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이탈이 됐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지, 차트 흐름상 유의미한 자리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, 그리고 유의미한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하락 추세를 끝내는 게 좋겠죠. 일단 주가 회복세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좀 끝내고 일부 안정적인 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당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습니다. 이 구간에서는.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은 너무나도 큰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가격대 위쪽으로 회복세를 빠르게 보여주는지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어차피 추후에 이제 계획했던 증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유미코아 외적으로도 이제 고객사를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차트 흐름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겠고요. 수급적인 측면은 현재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과거에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. 이 에코앤드림의 가장 크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주가 상승을 강하게 좀 견인할 수 있는 메이저 수급이 주체가 힘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. 물론 뭐 NH투자증권도 있고 뭐 있겠지만, 그래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, 그런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출회가 나오는 물량들이 출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 회복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윗골이 달리는 캔들이 나와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전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,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대응 전략에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